관광기업 창업론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교재로 가죠. 좀 전에는 변하고 있다. 자꾸 매 시간 얘기하지만 흐름을 좀 봐라. 뭐가 변할지 예측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46페이지에 보면 월트 로스트하고 로버트 하일브러너 이런 사람이 이제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쭉 나가는 단계를 본 건데요. 사람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차 산업혁명. 자,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면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고, 4차는 뭔가. 4차 그러면 뭐 인공지능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봅시다. 1차 산업혁명은 1760년대, 66년인가요? 와트의 자 봅시다. 방적기계화에 따른 기술혁명, 스팀 엔진에 따른 에너지혁명, 뭐 그런 거 있는데 방적기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처음에 그 방적기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일일이 우리 시골에 보면 할머니, 요즘은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 가끔 그 TV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촥촥 하면서 배 짜는 그런 거 있었죠.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계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섬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향상이 된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그런 변화에 피해를 보는 층은 노동자층이죠. 바로 기업들은 방적 기계를 사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일하던 노동자를 해고시켜 버렸죠. 그래서 산업혁명 나오면 꼭 나오는 운동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거거든요. 러다이트 운동. 뭐냐면 많은 노동자들이 방적기계를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그럼 방적기계가 없어졌냐? 아니죠. 노동자들이 절실해서 가서 때려 부셨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가죠.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부나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지금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시대, 인공지능 시대, 자동화 시대 그렇게 되면 인간들이 일자리를 얻을 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럭 기사가 없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 라고 사람들을 달래요. 그런데 저는 조금 비관적인 걸지 모르지만 새로운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건 러다이트 운동으로 방적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마부가 되기도 하고 다른 기술자가 되기도 하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아직까지 제시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평택인가요? 수원 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또 만든다고 그러죠. 앞서간 뭐 중국하고 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막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축구장 넓이에 뭐 몇백 개의 축구장을 만한 크기의 공장이라는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100명이 안 돼요. 그 넓은 공장에서 다 그 기계 다루는 컴퓨터 다루는 프로그래머나 그런 사람들 말고는 더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점점 인공지능을 기업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면 실업자가 되니까 수입이 없어지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죠. 그래서 한 3년 전부터인가요? 앞으로는 기본소득제라는 게 생길 거다. 많은 유럽에서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로봇한테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2, 3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벌써 지금 물론 코로나 사태로 되긴 했지만 빨리 오긴 했지만 벌써 재난소득을 지급을 하기 시작하죠. 지금 미래통합당인가요? 그 한나라당하고 한나라당에서 벌써부터 기본소득제 얘기가 솔솔솔솔 나와요. 기본소득제라는 거는 한 달에 일정 부분의 소득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게 뭐 국민을 살리는 것도 맞긴 하죠. 근데 정부가 지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정부가 지원을 안 하면 국민들이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세탁기도 안 사죠. 텔레비도 안 사죠. 자동차도 안 사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문을 닫죠. 또 일자리가 없어지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거든요. 스위스, 그러니까 북유럽 쪽에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될 거예요. 야, 그럼 암울하지 않느냐? 그런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가 이쪽 전공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무를 안 하고 기본소득으로 산다? 그러면 그만큼 이 사람한테는, 저한테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 많아지는 시간에 사람들은 뭐 멍 때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할 수는 없고, 일을 해도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뭔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게 여행. 근데 여행도 바뀌죠. 저희 세대는 여행을 하면 국내부터 시작을 하고 세계 각지 유명 관광지 누구나 가는 뭐 인도의 타지마할, 뭐 록산맥 어쩌고저쩌고 파리 에펠탑 그런 데 가서 기념사진 찍는 게 여행이었어요. 요즘 세대는 아니죠. 요즘 엊그저께 조선일보인가 무슨 신문을 보면 혼산족도 있대요. 혼산족이 뭔가 두 가지를 다루는데 혼산족 혼자서 산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산행을 하는 여성 인구가 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거는 레깅스를 입는다. 옛날엔 레깅스에 뭐 뒤에 걸쳐 입고 어쩌고 레깅스가 편하다. 또 남자들도 레깅스를 입고 반바지를 걸쳐 입는다. 뭐 그런 얘기 저렇게 쫙 두서없이 풀어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러면서 일정 부분의 소득은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자기 감성을 추구하는 그거는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리 에펠탑 가서 사진 찍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데가 특별하게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욕구가 생기겠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바뀌겠지만 그럼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뭘까? 한 번쯤 고민해 보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대면 수업도 안 하고 갑자기 창업론 프로젝트를 하라고 해서 담당 교수가 짜증나게 싫을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지. 대충 넘어가면 저도 편한데요. 여러분 사는 거에 도움을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하는 건데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에 기차 발명이죠. 기차 발명. 이동수단이 발전이 됐죠. 기차의 발명으로 기계공업, 석탄, 철강, 건설업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다. 이게 저길 거예요, 아마. 산업혁명인가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그럴 때는 자동차, TV, 에어컨, 냉장고, 항공기는 소비재. 2차 산업혁명에서 이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자의 이동도 쉬워지죠. 그러면 제조업이 발전을 하겠죠. 제조업이 발전을 하니까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죠. 그 돈을 쓰고 싶어 하죠. 그래서 그 돈을 쓸 때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TV, 냉장고, 에어컨 그런 쪽으로 쫙 발전을 했어요. 저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로 불렀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매 학년 올라가면 그 무슨 가정환경 조사 그런 걸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손 들어야 되고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 손 들어야 되고, 물론 이제 그거 하면서 눈을 감게 하죠. 뭐 쟤네 집에는 없대 뭐 어쩌고 그런 소리 나오면, 근데 뭐 우린 눈도 다 보죠, 서로. 그런 걸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집에 텔레비 없는 사람 없죠. 없어도 일부러 없애는 거지 갖고 싶은데 안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없는 경우도 있죠.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넷플릭스 보면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변화예요. 그것도 변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쨌든 원리는 간단해요. 이동이 많아서 제조업이 발전하니까 돈이 많이 생겨서 이런 소비재 산업이 발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첨단 하이테크 산업과 관련된 산업혁명이다. 됐죠? 선진국은 탈공업화, 탈산업화 혹은 정보화 산업에 진입했다. 그렇죠? 탈공업화, 탈산업화 선진국은. 왜 탈공업화, 탈산업화 했냐면 선진국은 인건비가 비싸죠. 그래서 공장을 다른 나라로 인건비가 싼 데로 갔어요. 그게 어디예요? 중국이었죠. 중국. 지금은 베트남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이라는 거 하죠. 나갔던 회사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가 돼서 해놨더니만 중국의 어느 회사 하나가 부품 하나를 못 만들면 자동차 전체를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번 사태, 트럼프하고 뭐 시진핑하고 또 중미 무역전쟁하고 하는 걸 보면 어떻게든지 다시 들여오는 쪽으로 갈 거예요. 자국 내에서. 점점 폐쇄적인 그 세계 경제가 상호 협력, 최근 30년 정도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국가 간의 상호 협력 체계가 역사 이래 가장 활발하게 잘 됐던 시대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중국이 커지고 G2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중국이 세계 1등국이 되겠다 하니까 또 미국하고 또 싸우는 거죠.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또 원래 아편 전쟁 때 영국한테 졌죠. 중국이, 청나라가. 그래갖고 홍콩을 99년간 영국한테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99년이 끝나고 홍콩을 반환을 했죠. 홍콩을 반환을 하면서 조건이 향후 50년간은 니네 중국으로 반환을 하되 홍콩의 독자적인 구조를 갖게끔 하자 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미국 같은 홍콩은 세금이 없어요. 그 관세 같은 걸 안 매겨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근데 중국에서 보니까 이건 내 땅인데도 내 맘대로 못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국가보안법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고 홍콩 데모하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우산혁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관심을 제발 좀 가지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홍콩 가서 뭐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쩌려는 것들 하려는 것도 잠깐 저런 것들이 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내가 취업하려는 분야는 그런 쪽하고 연관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들은 죽을 때까지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직업을 바꿔야만 살 수 있는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직업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유학 갔다 와서 계속 지금 교수죠.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지금 누가 교수한다고 그러면 저는 말려요. 교수라는 직업도 앞으로는 그닥 유망한 직업은 아닌 것 같다. 이유는 뭐냐면 교수는 지식을 전수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근데 굳이 지식을 전수하는 게 사람이 해야 되느냐? 이때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도 다 네이버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별로 안 권해요. 별로 안 권하고 싶어요. 그나마 그러면서 그나마 나은 거는
아이고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 직업하나 갖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유지를 했으니. 근데 여러분 세대는 직업을 초등이 아니라 당장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그걸 끝까지 유지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아들한테 한 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더라. 우리 아들은 뭐, 우리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가늠을 하거든요. 걔도 대학교 4학년이니까. 그 학교는 설문조사를 했대. 대면 시험을 볼 거냐, 뭐 그냥 인터넷으로 할 거냐, 어쩌고저쩌고. 근데 아들은 주장이 학교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뭐 굳이 학교가 아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대면 수업 안 한다. 그런 쪽에 전부 다 동그라미 쳤다는데 아직 결과 공표는 안 했다는 거 같죠. 그 학교도 역시 눈치를 보고 있겠죠. 근데 우리 아들은 공기업을 준비를 한대요. 내를 자꾸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지난번에 그래서 걔도 문과거든요. 커머얼 시험을 봤고요. 요즘 준비하고 있는 거는 한국사 무슨 능력 시험 그걸 뭐 신청해가 전쟁이라 어쩌나 하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커머얼도 그렇게 해서 자격증 땄고 그 다음에 한국사하고 그거 끝나면 뭐 토익을 좀 하면 그러면 된대. 그래서 이유가 뭐냐니까 일단은 그런데 그 회사가 영원할 것 같은가? 어쨌든 공기업이니까 올해 민간 기업보다는 오래 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보장은 안 되니까 아빠 말대로 나도 그러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요즘은 어저께 갔는데 갑자기 텔레비 광고 나오니까 그 뭐지 에어컨 광고였나 세탁기 광고 나오니까 아빠 삼성전자가 저런 것도 만드는 거죠. 그래 저런 것도 정규 제품이잖아.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샀어요. 왜? 뭐 저저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주나 샀는데 10주요. 10주면 한 45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가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받은 거 모아서 언제부턴가 이 새끼가 돈을 또 원래도 안 쓰는데 안 쓰더라고. 그러더니 야금야금 해요. 이건 뭐냐면 투자를 해 놓으면 그 돈이 그렇다고 그거 해서 맨날 그거 보고 있다 팔고 그거는 망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아들 자랑이 아니라 저 새끼는 뭐래도 먹고는 살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고민을 하고 뭔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대 특징 중에 하나가 고민을 하는데 시작을 안 해요. 뭘 시작을 해야 거기서 뭘 망하든 하든 할 텐데 겁만 내고 맨날 준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생기는 거 없어요. 생기는 거 없어요, 제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취업을 하더라도 그 회사가 오래 간다는 생각은 쉬운 생각은 아니에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도 할 거고 원격 비대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할 거고 근데 원격 근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은 구글이나 그런 아마존처럼 창의적인 거에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업들은 경비를 줄이는 것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경비를 줄여야만 이익을 내니까 그런 생각만 한 건데 좀 지나면 다시 모이게 만들 거죠. 모이게 만들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GS건설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요. 근데 뭐냐면 그 뭐죠? 그 컴퓨터 서버 호텔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버로 연결되고 하는 거니 5G 연결되고 하니까 아파트만큼 필요한 게 각 기업체의 서버들을 집어넣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걸 지어서 자기네가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어떻게 갈 건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세요.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교수님 옛날에는 그런 것도 했어요. 네가 내일에 관심이 있으면 내일 업체를 차려라. 그런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 그 손톱 내일 하는 건 무지 많아요. 미용실 무지 많아요.
경쟁이 치열한 데는 성공할 확률이 희박화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명예퇴직, IMF 사태, 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체들이 몸집줄이기를 하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음식 장사.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OECD 선진국 중에서 아마 거의 상위 수준일 거예요. 많아요. 대표적인 게 치킨집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그 와중에 나타나는 게 배달의 민족에서 또 수수료 떼가고 그러면 문 닫아야 되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뭔데요? 뭔가 앞으로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당장은 뭐 어쩌어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뭐래도 되고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그 회사에서 또다시 배워서 그 회사와 관련된 영역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걱정만 하고 불안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없어요.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도 그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자, 47페이지 상단만 볼게요. 로스트 교수는 한국은 1980년대 말에 산업혁명을 마쳤고, 그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갔다.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있고 정보사회에 들어갔다. 한국은 60년대 경제개발개혁을 추진한 이후 불과 30년 만에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여기서 이게 이제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요즘은 급하게 변한다고 그러는 얘기가 인류가 조선시대부터 계속 농경사회 그거 몇백 년, 몇천 년 한 거 아니야. 근데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는 건 30년 만에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공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바꾸는 건 지금 몇 년 만에 바뀌는 거죠. 지금은 스마트 시티, IoT. IoT가 뭐냐고요? 인터넷 오브 띵스. 물건들, 띵스, 물건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야 냉장고 켜줘. 왜? 그리고 아리야 나 배고픈데 그럼 아리가 물어보죠. 피자 드실래요? 페퍼로니 피자요. 걔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계속 주문했던 게 페퍼로니 피자고 다른 것보다 피자 주문을 많이 했으니까 걔는 이미 그걸 학습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다이어트 콕도 추가할게요. 그럼 되는 거예요. 냉장고에 가면 저희 집은 없습니다. 근데 냉장고에 가면 요새는 띵 누르면 냉장고에 지금 파가 있는데 산지 3일 됐기 때문에 오늘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알려주죠. 엄청나게 빨라요. 보세요. 에어컨도 지금 천장에 달려있지만 요새 나오는 에어컨은 사람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사람 많으면 사람의 동작이 많아지면 그쪽으로 센 바람을 보내주죠. 요즘 나오는 건 또 뭐 바람 소리도 안 난다며. 그게 1년 사이야. 1년 사이. 엄청 빠른 거예요.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30년에 바뀐 건 이건 서구 선진국들이 2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이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미국 선진국이라 우리가 생각했던 선진국이 도대체 선진국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의료나 이런 방역, 의약품 쪽에도 그러나 최첨단 기술은 여전히 그 다국적 기업한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급격하게 바뀌어요. 자, 리포트를 낼게요. 그 3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이 뭔가? 여기에 보면 자동차, TV, 에어컨, 냉장고, 항공기 등 내구 소비재와 내구 생산재의 보급이 주 내용이다. 46페이지 3번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리포트는 3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그죠? 리포트는 출석용. 재난지에 제출 안 하면 결석.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관광기업 창업론 12주차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